네, 비컨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이종훈 작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설 명절 풍경, 그중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달라진 설 대목 전통시장 풍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잠깐만요. 그 얘기하니까 공지를 한번 더 드리고 네네. 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도 잠깐 공지 드렸었는데 잠시 후 3부에서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좀 전화를 받을 계획입니다. 5명이서 모이지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고향 방문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아무튼 이제 부모님, 가족 친지 찾아뵙기가 그러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인사는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한번 인사를 드려보시라 이런 취지로 저희가 애청자 전화 연결할 계획입니다. 뭐 부모님, 뭐 다른 가족이나 친지, 뭐 지인들에게 꼭 설 인사 전하고 싶으신 분은 지금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8001,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가름하고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예, 이야기를 이어가죠. 네. 예년과 달라진 설 대목 전통시장의 풍경 준비한 오디오를 한번 같이 만나보시죠. 5명 이상 모이지 말아 하니까 우리도 며느리도 안 오고 아들도 안 옵니다. 예, 간단하게 해 먹어야죠. 보통 한 8만 원 정도 시장 볼 것 같으면 지금 한 11만 원 정도 그렇게 올랐어요. 지금 매출이 추석보다 많이 떨어지지. 지금은 모이기를 못하니까 자제분들이 다 안 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걸 하다가 작게 하고 10마리 하는 사람이 5마리, 5마리 하는 사람이 3마리. 그냥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더라. 저도 굉장히 주말에 많이 올랐어요. 장애가 너무 올랐던데요. 요즘 네. 저도 장바구니 정말 가벼워지는 걸 느끼고 있고요. 네. 지갑 열기가 정말 선뜻 이렇게 잘 마음이 안 나와요. 네. 지금 이번 설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3대가 모여 차례를 지내고 세배하고 또 덕담 나누는 모습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여파가 전통시장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떡도 많이 올랐고 소고기, 계란, 야채 등 제수용품 밥상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예. 손님들 역시 지갑을 선뜻 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전통시장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중고 그렇죠. 손님은 많은데 지갑을 안 열리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오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도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때가 1년 중에 가장 손님이 많을 때예요. 그리고 대목이죠, 대목. 대목이라고 하죠. 예. 또 연휴가 가까워질수록 손님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전통시장도 다른 때보다는 좀 활기가 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포털 사이트에 설 대목 맞은 전통시장이란 제목의 기사를 검색해 보면 모처럼 손님들로 북적거리는 전통시장이라는 제목의 기사, 그리고 설날 대목 명절 특수 기다기 어렵다라는 조금은 우울한 소식의 기사도 함께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인터넷과 SNS에서는 설날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 풍경에 관해서 쓴 뉴스원의 기사 2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기사 사진을 올려놓을 텐데요. 네. 한쪽은 북적이는 설 대목장이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다른 한쪽은 살다 이런 명절 대목장은 처음이다. 포항 죽도시장 상인들 울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근데 왜 저게 논란이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 풍경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제목과 내용의 2개의 기사가 같은 신문 기자가 같은 날 심지어 같은 전통시장을 취재해서 그것도 1시간 반의 시차를 두고 나온 기사라면 어떨까요? 그래요? 네.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사 모두 뉴스 통신사죠. 뉴스원의 같은 기자가 지난 2월 7일에 쓴 기사인데요. 네. 뉴스원은 지난 2월 7일 낮 12시 44분에 북적이는 설 대목장이라는 제목으로 설 명절을 앞둔 7일 경북도 내 최대 전통시장인 포항 죽도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하러 나온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렇게 쓰면서 네. 포항 죽도시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는 모습의 사진도 올려놨습니다. 네. 그런데 1시간 반쯤 지난 낮 2시 16분에 뉴스원은 살다 이런 명절 대목장은 처음 포항 죽도시장 상인들 울상. 한 시간 반 뒤에. 1시간 반 사이에 완전히 바뀐 거죠. 예. 그래요? 물론 앞서도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혹시 말씀드리면 다른 가게를 취재하면 같은 포항 죽도시장이에요. 같은 시장의 다른 예. 가게. 같은 포항 죽도시장인데 네. 그럼 상인들 그러면 안 되죠. 드리라 하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기자가 같은 날 같은 곳을 취재했는데 완전히 정반대의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 또 1시간 반 사이에 같은 기자가 완전히 상반된 내용의 기사와 사진을 송고했는데
이걸 안 걸렀어요. 그대로 뉴스로 내보냈단 말이죠. 이러면 뉴스원의 게이트키핑 시스템을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누리꾼들 반응은 어때요? 누리꾼들 역시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누리꾼들 같은 경우는 죽도시장의 미스터리냐? 도대체 1시간 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1시간 반 사이에 시장이 망할 수도 있는 거냐? 이 기자가 1시간 반 전에는 자기가 무슨 기사를 썼는지 까먹은 것 아닐까? 제발 동명이인이길 바란다. 안 그럼 우리 언론 현실이 너무 슬프다. 네. 이런 댓글도 남기고 있습니다. 예. 막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한교익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원의 기자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는데요. 네. 기자는 취재 현장을 정반대되게 표현한 두 기사에 대해서 해명해야 합니다. 독자를 조작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닌가 싶어 독자로서 심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고로 아직 뉴스원의 해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정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